시장에 셀러들이 많고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에 살아남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 시장은 레드오션일 수 있는데 역직구는 아직 블루오션인 곳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팝 관련 상품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제품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거 위주로. 이거는 크러쉬 맥주이고 맥주를 사면 주거든요. 이걸 오픈하면 할인이나 포토카드를 줍니다. 이제 시세로 치면 몇만 원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매대행 셀러로 3년차 그리고 역직구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4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매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5월 달에 매장을 홍대 쪽에 얻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팔을 다치게 됐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입원을 하면서 쉬었고요. 9월 정도부터 매장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프라인 매장은 현재 자리를 잡았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SBA 경제진흥공단 쪽에서 운영하는 이베이 온보딩 참여를 하게 됐고 10월 말에 입점을 시작을 해서 11월부터 상품을 올렸고 본격적인 매출은 12월부터 나와서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신사업 1개월 차가 되신 예. 거죠. 사장님 말 듣고 궁금한 게 생겼는데 혹시 이베이 온보딩이라는 게 어떤 네. 프로젝트인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6주 과정으로 해서 네. 나라에서 개인 셀러도 있지만 제조사나 이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고 약 80개 업체들이 참여를 이번에 했습니다. 이베이 따로 이제 배출한 강사님이 계셔서 6주 과정으로 해서 입점하고 상품 올리고 광고는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던 과정이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걸까요? 누구나 신청은 가능한데 이제 심사도 하고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을 뽑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이 잘 나와서 이번에 파워셀러라고 해서 캠프 과정을 양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발탁이 돼서 다음 주 정도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 지금 역직구 관련해서 포커스하고 계시긴 한데 현재 사업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일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9년차 직장인이었고요.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서 9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었고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돈을 모은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코인을 손을 댔다가 한 3억 정도 빚이 생겼었는데 제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강을 듣게 됐는데 그게 구매대행 사업이었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쪽에 기회가 있을까 해서 전념을 하고 끈질기게 이 사업을 해서 여기에서 좀 벗어나 보자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을 3년 정도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역직구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코인 때문일 수도 있겠네요.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다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든 극복을 하고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매 대행을 3년 동안 진행을 하시고 이제 역직구로 사업을 넓히셨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 전환을 하셨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구매대행의 수요도 아직은 있고 저도 이제 카페나 유튜브를 운영을 하는데 이쪽에서 구매대행 문의도 있는데 역직구로 넘어간 이유는 작년에 G페어, 이커머스 페어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수출 쪽은 이번에 방문을 해보니까 정말 분위기가 좋았고 외국 바이어들, 제조사들도 많이 와가지고 자기 제품 수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 봤고 분위기도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한국 시장은 레드오션일 수 있는데 역직구는 아직 블루오션인 곳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이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안테나샵으로 얻어서 40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시장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온라인 쪽은 이베이 한 달 정도 운영해서 21,000불이 나왔습니다. 21,000불이면 약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익은 30%, 많은 거는 그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30%가 나와서 대략 한 800에서 900 정도 마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증할 수 있으시다고. 인증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이베이 계정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보면 21250 이게 지금 저의 매출이고요. 수익 같은 경우는 가계부로 지금 쓰고 있어요. 제가 매입하고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해도 500 가까이 남는데 이게 지금 12월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네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진을 30% 책정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책정 기준이 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마진이 30%도 저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온 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는 지금 메가커피나 이런 데 가면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컵 홀더인데 약간 종이 홀더면 뭐 해봤자 아메리카노 한 2,000원짜리 사면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세로 한 5, 6만 원 정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거는 판매되는 거는 수요가 얼만큼 있냐 이런 조사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베이에 올라와 있는 게 5, 6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마진율이 훨씬 크죠. 잘 팔리는 거 위주로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마진율이 높고 좋은 제품은 경매를 걸거나 뭔가 이렇게 효과를 줘야 좀 팔리기 때문에 꾸준하게 팔리는 거는 마진율이 한 30%에서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얘기 들은 바로는 그 환급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주셨었어요. 이 부분도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부가세 신청 기간인데 국내는 정 사장님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에 10%에 대한 부가세 계산을 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텐데 해외 수출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수출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거와 별개로 이베이에서는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나라마다 관세라는 걸 받습니다. 관세를 받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수료가 따로 부과가 돼요. 이베이에서도 미국 판매자, 유럽 판매자와 다르게 나라별로 따로 세금이 붙습니다. 이 세금이 예를 들면 5만 원이니까 대략 한 30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한 4에서 5불이 붙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베이에서는 판매자한테 나는 이제 한국에서 물건을 파는 셀러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세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9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메뉴가 따로 있거든요. 많은 셀러들이 처음에 입점을 해서 큰 매출을 내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도 6개월 정도는 구매대행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하면서 좀 방황을 했었고 닭등이라고 하죠. 상품을 열심히 꾸준히 올리는 행위를 했었고 6개월 만에 6천 매출이 나왔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6천, 7천 정도를 계속 유지를 했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내 매출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하거든요. 저도 이런 매출이 꾸준히 나오지 않는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이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내 상품을 더 견고하게 다지던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던가 이런 길을 택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다른 시장을 보고 새로운 길을 택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사장님이 겪어오신 그런 사업 이야기를 조금씩 알아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년차가 되셨고 1년차, 2년차, 3년차 연차별로 사장님이 겪으셨던 그런 사업 에피소드 같은 것도 좀 궁금하게 되거든요. 1년 차에는 빚이 3억이었고 이자만 한 600씩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몰래 상품을 올렸어요. 퇴근하고 퇴근하는 척을 하다가 다시 사무실 와서 밤새서 상품 올리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이게 걸려가지고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선택하냐 개인 사업을 하냐. 근데 저는 개인 사업이 조금 더 가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물론 거기 사장님이랑은 아직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게 동업이랑 협업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상생하는 구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뭐 생각하게 된 뭐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에피소드면 제가 딱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이제 구매대행 쪽에 니즈가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셨고 프로그램 쪽으로 개발하는 분도 오셨는데 만들고 싶은 니즈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동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각자 이익을 다들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게 틀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돈이라는 걸 정확히 딱 기준을 잡고 나누는 게 가장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제 서로의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좀 오래 갈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1년, 2년 차 셀러이고 지금도 아직 배울 게 많고 너무 시장은 넓지만 그럴 때 제가 조금 더 내려놓고 상대방을 좀 생각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관계나 사업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처음에 물건 팔 때도 그렇거든요. 내가 마진을 좀 올려서 하나라도 좀 비싸게 팔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오래 가려면 광고를
돌리던가 마진율을 낮게 잡고 리뷰를 하나를 쌓던가 내 인지도를 올려야지 이게 오래 가는 구조인데 당장 하나 팔겠다고 딱 그 순간만 보면 오래 가지 못하는 구조이고 온라인 사업은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내 인지도나 내가 갖고 있는 인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사업을 같이 하던 제안을 받던 온라인에서 제가 물건을 팔던 그런 인지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3년차 때는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작년에는 동업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사실 의견 교합이 안 돼서 작년 초에 Q10 쪽 하시는 대표님을 모시고 컨설팅 같은 것도 준비를 했는데 비율 문제, 얼만큼 돈이 이렇게 나뉘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조직적인 문제가 있어서 진행을 못했고 제가 다치는 바람에 진행하려고 했던 거를 다 멈추고 스탑하고 강제적으로 3개월을 쉬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다치다 보니까 몸이 상당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사업을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잘할 수 있는데 관계적인 것도 중요한데 내 몸 관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다들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제 닉네임이 매튜잖아요. 이런 것처럼 좀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매출이 나왔다고 가장 큰 매출 혹은 어느 포인트에서 정말 매출이 크게 나와서 이제 다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인생의 곡선처럼 매출도 그렇고 이 사업이라는 게 잘 흘러갈 때는 이렇게 잘 되지만 아닐 때도 있거든요. 이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하고 싶다?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소싱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품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이커머스에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 잘 돼가지고 매출이 한 번에 빵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잘 되신 분들은 그 제품을 보는 눈이 있을 거고 혹은 운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이 보는 눈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상품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재밌거나 혹은 내가 좋아해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재 구매되는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건기식을 제가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제조사들도 많이 알고 제품을 싸게 납품하시는 업체들도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은 저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이 조금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직 국내 시장의 니즈가 있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존중을 합니다. 제가 보는 시야에서는 해외 시장이 더 조금 넓고 더 포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장님의 이렇게 전반적인 사업 내용,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시는 일에 관련돼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장님의 주력 사업인 K-POP 역직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포장지입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할까요? 포장지는 그냥 주는 거라 가격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100원? 실제로 이베이에서 찍어보면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